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면 제도가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문제점이 있다는 데 있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지적이라든가 면역적 고찰이라든가 어떤 포괄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스위스, 폴란드, 스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서는 군사재판을 일반 법원에서 감당하는 국가로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혼합형 국가가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형태를 두고 군 통수권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민간을 이양하는 것이 군 통수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집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가진다고 하면서도 198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한 바 같습니다. 그러면 평시군사법원의 개편이 우리는 지금 군사법원의 개편이 2022년 7월 1일 날 문재인 정부 때 된 이걸 가지고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혹시 유인물이 있으시면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요. 크게 그러면 군사법원에 있어서 항소심을 일반 서울고등법원 함부로 옮겼습니다. 옮기자마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해봤는데 정말 판사도 헤매고 군검사가 와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도 헤매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혹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기고 1심 법원은 번역별로 5개 이렇게 나눠서 6개봉 구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큰 흐름, 두 번째 흐름이 3대 범죄라 해서 3대 범죄를 일반 법원이 가져가버린 거죠. 이 3대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 또 사망 시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전 범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대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입대전에 범한 범죄가 군인이 됐을 때 군사재판에 재판받는 것이 합헌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에 우르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성범죄라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모든 성범죄가는 사망이 돼서 군인이 죽었으면은 무조건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되면 어떤 범죄라도 전부 다 경찰로 이것이 크게 두 번째 개편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편사항이 지휘권을 좀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관할강 확인제도 폐지, 심판관, 일반 군인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여기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개편을 국회가 그 당시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군사법 제도가 국민적 신뢰도 제대로 못 받고 피해자 인권 보장도 제대로 못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군사법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어떤 법학 교수는 논문에다가 군대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또 반법치주의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후진국이 선진국가는 것처럼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군사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법을 운영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군대가 비민주주의고 반법치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순적인 법학 교수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지휘관들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 관습에 빠져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차도
반이 고등부사법원 내준다. 이렇게 다 됐고 장성들의 상당 부분이 찬성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법이 크게 봐서 거의 제 이야기 대부분은 이 법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끝에서 조금 이 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분적 재판권을 합해서 제목 자체가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 재판권에서 군인이든 또는 군용에 쓰이는 물건과 관련된 인간입니다. 이러면 다 군사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때문에 군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사망사건이 경우에 일반 법원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범죄, 사람이 가고 오고가 아니고 범죄의 특정 범죄가 가고 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범죄가 왜 일반 법원으로 가느냐, 횡령이나 뇌물을 왜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어떤 철학적 배경이나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이것이 전시가 되면 옛날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생기고 5대 군역에 나왔던 보통 군사법원은 전부 다 장성급 부대로 다 환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전시화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신분적 재판권으로 또 다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군사법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도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범죄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본인이 되는 범죄를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형법상의 상관에 대해서 폭행치사를 한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에 대해서 상해치사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 살해를 했다. 초병을 폭행해가 죽였다. 초병을 상해해서 죽였다. 초병 살해를 했다. 다 죽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몽땅 일반법으로. 이게 지금부터 초병이고 뭐 상관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죽은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몽땅 다 일반법원을 가게 돼요.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이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몽땅 다 일반법원에 가니까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냐면 전지 강간죄라고 해가 전시에서 강간을 했는 걸로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일반 유야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조차도 강간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법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죠. 범죄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10분에 따라서 병시군사법원을 운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군사법원을 운영하면서 특정 범죄만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를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우적적 해가지고 하지가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군대가 지금 앞으로도 이 불신을 초래하는 이 개편이 됨으로써 인권 보장이 되고 이게 둘째치고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자, 우리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는 군사법 경찰관 헌병이나 군검사가 우선 변사자 처리를 합니다. 변사를 처리하는데 군검사가 금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사고 딱 발생하면 일단 제일 먼저 군사경찰이 이 경찰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경찰, 군사, 헌병, 군검사, 유족 다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게, 일반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나면 이게 뭐 이제는 누가 이걸 해야 될지, 그래서 법학 교수 중에서는 이제는 군사경과 군검사는 변사자에 대해서 검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망사고 나면 이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 일반 경찰이 올 때가 놔둬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가 옛날 같으면 사망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사망 사건을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김사경이 흑병의 원인을 알아보려면 이것이 수사냐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면 단순한 원인 규명이냐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최해병대원의 경우 이 표현을 최해병대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해병대원의 경우에 익사를 했으니까 타살을 안 합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헌병이 이걸 조사하는 것이 조사냐 단순한 조사냐 수사냐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고소가 돼 있으니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똑같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범죄는 전혀 조사권, 재판권이 없거든요. 재판권이 다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사경은 가지지 못합니다. 권한을. 조사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 훈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그걸 만들었고 옛날에는 범죄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인지경위서라는 걸 보고합니다. 예를 들면 헌병이 이제 여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뭐 인지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내용들을 범죄 사실, 적용법제, 제가 적용법제 이런 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에 인지보고서라는 걸 인지통보서라는 용어로만 바꿨습니다. 인지통보서라는 용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죄명, 인지경위, 범죄사실 이걸 쓰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전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위, 범죄 피의자, 피혐의자가 아니고 피의자, 인지권이 있어야 표현을 쓰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범죄사실, 인지경위, 적용법제 이런 걸 다 적극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제가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안 인지통보서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헌병 대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불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에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종사자들은 재판권을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건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훈령을 고쳐야 된다. 국방부가 이제 훈령을 고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지휘관이 문제예요. 지휘관이 이 3대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만일에 성범죄를 얘가 밖에서 저질렀다 이러면은 지휘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성범죄를 내가 수사를 안 하니까 내 관할에 있는 헌병이 수사를 안 하니까 지휘관이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르는 상태에서 전역을 할 수 있어요. 또 훈련을 하다가 사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사망하면 손은 못 댑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이 훈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평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뭐 산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휘관이 그야말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다른 부하들도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업무 처리가 개선이 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최해병대 대원 사건에서 보듯이 해병대 사령관 등의 현역 장성이 군복을 입고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역 장성인데 재판 불출석이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불출석은 과태료를 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3명째
작전으로 인해서 불출석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작전으로 인해 불출석에도 과태료 이렇게 매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는 보도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군인들이 피의자가 참고인이다, 피고인이다, 증인이다 이런 신분으로 정복을 군복을 입고 경찰이나 일반 국정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보기 민망한 일이다. 그 다음에 육군 제12사단 을차례 중대장 구속 사건에서 보면 춘천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 춘천지법에서 영장 실시를 심사위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사람이 갇히는 곳은 강원경찰서 유시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인데 뭐 전혀 군인들은 막 관여도 못하고, 만약 이 사람이 군사보안 그러면 요즘 야단 나니까 군사보안을 차치하고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강원경찰서 유시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 이렇게 하는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전환에 따른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다 이 환원이 됩니다. 100% 환원이 되는데 전시에 지금 초창기에 우리는 획을 끼고 있는데 초창기에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그때 대해서 이제 군 판사, 고등군사법원 설치하고 5대 군역으로 되어 있는 일반 군사법원을 다시 다 장성급 부대에 부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시 전환도 있었지만은 전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문제입니다. 신속히 할 수 있는 그 동원 인력도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포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포로에 대해서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포로는 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파병군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파병군, 우리 지금 현재 파병을 병사가 파병돼가지고 순범죄를 범하면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지휘관은 그냥 복귀시켜가지고 바로 경찰에 넘겨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파병군인의 경우에 지휘관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늘 물어봐야 돼. 야, 경찰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신 신경을 써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우리한테 큰 참고 사항에 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만 북한은 군사법원도 특별법원이지만 철도법원이라는 철도법원도 다 따로 특별법원을 두고 정도입니다. 물론 그 역사에는 철도가 뭐 TMO 이렇게가 군사적 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학적 바탕이 없이 이렇게 법원법을 개정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분실을 많이 불러일으키겠다. 그동안에 이제 군내 사망 사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문에 또는 지휘관이나 군간부나 군사법 종사자들이 어떤 이런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수반전들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법은 전시를 대비하고 군기관 군입학이라는 특수한 면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남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군사법 체계를 가지지만 전혀 국민의 불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운용에서 보셔야지 제도를 그냥 저 집에 주고 이 집에 주고 만약에 지금 경찰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나오는데 거기 간다고 깨끗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지금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은 군항소재판소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재판관을 민간인도 해서 워싱턴에 군항소재판소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처럼 일반 법원에 특별부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국내에 들어와서 특별재판부를 두되 정불신을 많으면 일반 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르웨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국내의 제도를 일부를 뜯어서 바깥에 가주면 바깥도 당황스러워.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